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약 한 40분씩 두 편 정도로 제작하면 되겠다고 해서 두 편은 나눴는데 시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면 뭐 다음 주 수업 때 좀 더 보강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정보, 그러니까 관광정보에는 아까 항공정보, 특히 운항정보라든가 뭐 요금정보,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은 다 관광정보인데 다 API 형태로 제공됐을 때는 그렇게 파급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정보들을 구성하는 형식이 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집단지성에 대한 의미는 다 아시죠, 그죠?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진, 북마크, 지식 등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정보들 있죠. 이거를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진실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뭐 독도는 일본 땅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뭐 지식 등을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그릇된 정보들이 그 진실이지 않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역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돼서 데이터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여도나 충성도가 높아지죠. 그죠?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또 뭐 일베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사고방식을 그 유사한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자꾸 정보를 몰아가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바로 좀 역효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순기능이 아니라, 그죠? 사용자들이 컨텐츠의 제공자이자 활용자가 되기 때문에 집단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위키피디아닷컴이라는 겁니다. 위키피디아를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뭐 네이버의 지식인을 믿어도 이 위키피디아닷컴이라는 걸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검색도 잘 안 해보고 하와이 말로 빨리라는 뜻의 위키와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뜻의 그 영단어를 합쳐서 위키피디아라고 했는데, 즉, 그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내가 사전을 편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수록된 정보 수는 뭐 수만 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조회수만 한 900만, 1000만 건이라고 하고 200개 언어 이상으로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어떤 게 위키피디아인지. 제가 아까 위키피디아가 하나 일어났을 텐데 자, 위키피디아. 한국에서는 사실 좀 잘 안 보는 영어 사이트가 있고, 한국어 영어판, 일본어판, 일단 가보죠. 뭐 영어판 누르면 한국어 영어판이 나오네요. 한국어로 가고, 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입니다. 독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독도. 네, 독도 정보가 뜹니다. 그죠? 사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뭐 정보, 데이터 정보도 있고, 대한민국, 한국 정보도 연결도 되고, 모든 키워드는 다 컨텐츠가 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독도는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위치하고 독도와 서도를 포함해서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울릉도에서 100km 200리 떨어져 있고, 서양권에서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선교사의 리앙크루호 이름을 따서 리앙크루 암초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이 시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다케시마라는 명으로 영유교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역사들이 또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제가 이게 잠겨져 있네, 그죠? 자, 여기 잠긴 표시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 이 페이지는 위험성이 높아 훼손을 막기 위해 영구적으로 이동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지시켜 놓은 거죠. 그럼 딴 거를 가볼게요. 뭐 마우이섬 뭐 이런 거 할까? 네, 여기 편집. 여기 편집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제가 실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이 상태로 문서를 편집하면 사용 중인 주소, IP 주소가 모두에게 노출됩니다. 등등의 경고를 띄워줍니다. 자, 편집한다는 얘기는 실제 여기다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오이 섬은 한국섬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 정보를 제가 이렇게 변경사항을 올리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뭐랄까, 말이 안 되는 정보들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글로 덮여서 또다시 편집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집단 지성으로 확인된 정보들이 메인에 노출되고 나머지 정보들은 사라지게 되죠. 몇 가지 4월 30일부터 에디트 투표가 진행되고 또 현재 위키피디아는 언제 업데이트 된 거라는 등 그런 정보들을 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매 컨텐츠들은 이게 뉴스도 있고 API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이드북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서 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대표적인 집단지성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틈틈이 이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시야를 좀 높여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현대 사회가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꾸 좀 넓혀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해야 이제 그런 미래 사회에서 뭐랄까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이트 하나는 플리커닷컴입니다. 사진 사이트잖아요, 그죠? 네. 아까 네이버의 오늘의 포토라고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 플리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진 포털 사이트죠, 그죠? 전 세계 150만 회원, 500여만 개 장의 사진 공유되고 있다. 무료로 주는 것 같지만 무료는 아니죠, 그죠? 어떤 야후가 지금 인수했는데 이 플리커의 이미지는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고 합니다. 이 플리커에 여기 API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예. 지금도 제공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플리커닷컴의 API입니다. API를 제공하게 하겠다는 보면 구글 API는 상업 외부 개발자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는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날짜, 태그, URL 이런 등등 정보가 있죠. 제가 플리커에 있는 어떤 도쿄 사진만 제 홈페이지에다가 전기환의 홈페이지를 따다다 좀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플리커의 컨텐츠를 사진 정보에다가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 취미 사이트입니다. 도쿄라고 치면 사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보여지게 하자.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근데 지금 보이는 이런 정보들이 사진들이 이제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보여지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의 규격들을 정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정해놓은 거 가지고, 그러면 이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긁어다가 내 홈페이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플리커의 이미지 정보가 내 사이트에 와서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찍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찍어 놓은 도쿄라는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우선순서대로 사이즈 큰 사진 중심으로 어떻게 어느 날짜 언제부터 찍은 사진으로 주로 뭐 일본 사람이 찍은 걸로만 또는 뭐 저 미국 사람이 찍은 걸로만 그중에 한국인이 찍은 것들만 보여주게 하기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제가 또 별도의 사이트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내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매시업이라고 합니다. 매시업에 대한 얘기 좀 더 설명드리고요. 또 다른 집단 지성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는 이제 워낙 유명해진 그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유튜브를 또 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가 실제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버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제 가까운 분들이, 뜨개질 사이트를 하는 그 여성분이 계신데, 한 4만 구독자를 확보했더니, 월 한 30 몇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 4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넘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뜨개질을 해서 그걸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또 그 형식에 맞게 구성을 해서 올리고 이 작업을 했는데 재밌죠. 뭐 자기 취미 활동이 그대로 취미가 사업이 됐고 또 자기 정보를 알릴 수도 있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게다가 일정 금액의 광고비까지 받아서 돈도 벌고 제가 블로그를 강조하는 것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단점은 좀 편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편향 확정 정보들이 자꾸 노출된다는 것. 제가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그 논란이 많았죠. 선거철에 더욱더 그랬죠. 제가 진보 성향의 사람이면 제가 보는 컨텐츠들은 진보 성향의 컨텐츠만 저한테 계속 뿌려지는 거죠. 어떻게? 구독을 통해서. 그죠? 그 태그를 통해서. 제가 검색하는 검색어를 따라서 계속 그 정보만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계속 그 정보만 찾아보게 되니까 더욱더 편향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 침해되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콘텐츠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 지성의 단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죠? 하루에도 수만 건의 그 음란물 정보들이 올라오고 또 음란물 합법과 불법의 경계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이게 걸러낸다고 필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걸러지지 못한 채 또 공개도 되니까 또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웹 3.0이라는 게 더욱더 웹 2.0이라는 개념의 그 확장성을 보면 뭔가 이제 사회적인 규칙을 정하긴 되겠지만 좀 필요한 질서는 지키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웹 2.0 사이트들의 특징 뭘까요?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가 없다. 네.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 어떤 특정 시기에만 공개된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럴 텐데 그러지 않다. 구글 검색 서비스가 고정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때문에 어제 검색할 때 나타나지 않던 정보가 사이트가 오늘 검색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배포 주기가 거의 매일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우리 스마트폰도 PC도 매일 아침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그죠? 버그들이 보이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동적으로 밤에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에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가 막 딱 정해진 것처럼 2, 3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업데이트를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단순하게 프로그래밍한다. 네, 웹 2.0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안전하고 견고함보다는 가벼운 방식을 보다 지향한다. 네. 일례로 웹 서비스 기술을 적용할 때도 복잡한 웹 서비스 표준 스펙에 기반하지보다는 단순한 REST, REST 방식에 선호하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쉬워졌다. XML API를 가지고 XML 형태로 쉽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API를 이용해서 내 사이트에 XML 형태로 쉽게 보여준다. 이게 이제 메시업 이 개념입니다. 구글 지도, 구글 홈페이지가 바로 그런 건데, 이 구글 위성 지도도 여러분 잘 활용하시나요? 제가 아까 또 모처럼 또 이렇게 한번 그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이 위성 지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참 또 새삼 또 한번 놀랐습니다. 현재 지금 요 지구가 보이는 모습이 달의 햇볕에 이제 지금 낮인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보이는 게 낮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밤이고, 그죠? 지구 뒤편에는 이제 어두워지는 거고. 제가 뭐 한국이라고 서울특별시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서울의 거리가 쭉 보여집니다. 어디를 가볼까요? 이 도로, 올림픽대로 같은 데 잠깐 볼까요? 차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림픽 강변북로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 지도. 그리고 API라는 그 핫스팟들, 정보들이 다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평양 한번 가볼까요? 평양. 아까 평양을 클릭을 하면 평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평양 검색. 특성 정보 말고요. 평양의 시가지의 차이점은 도로에 차들이 없다. 보이죠? 단위 차들이 몇 개 없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뭐 이게 평양의 정보, 능라도 경기장 뭐 이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보세요. 차들이 몇 대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실시간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면 정보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지금 텅 비어 있는 플랫폼도 볼 수 있고, 어떤 무슨 탑이었죠, 그죠? 네. 경라도 경기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신비로움도 주고, 그죠? 뭔가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는 정보의 깊이는 또 확실하잖아요, 그죠? 요즘 전쟁에서도 이렇게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 서비스 자체를, 그리고 또 이 구글 지도를 여러분의 홈피,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좀 가벼워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글 맵의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 큰 데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나 경량화시키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는 이런 게 특징이다라는 걸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가볍고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했는데, 요 플래시나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아이작스라고 하는데, 이 플래시나 액티브엑스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특히 플래시는 덩치가 크고 느리고 무겁다. 왜 옛날에 홈페이지 딱 열면, 어떤 기업체 홈페이지를 딱 열면 그 메인 페이지의 제일 중앙에 큰 이미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애니메이션처럼 막 확 뭐가 지구가 생기고 나왔다가 막 들어가고 변화되는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접속할 때마다 반복돼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까 다른 플랫폼들에서 가져온 정보들이 아니라 아예 그 애니메이션 형태의 플래시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 브라우저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어에 맞춰놨으면 익스플로어에서만 잘 보이는 거고, 구글 크롬이나 뭐 다른 브라우저에서 띄우면 그건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배꼽 모양 표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플래시라는 프로그램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해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요 액티브엑스, 은행 사이트,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액티브엑스라는 건 윈도우 익스플로어에 있으면 작동되는 그 특정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액티브엑스라는. 그래야만 거기에 그 공인인증서를 태워가지고 로그인 해야만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액티브엑스를 내 브라우저에서 안 열린다든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개인 인증, 뭐 포탈이나 카카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웹 2.0이라는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모바일 2.0은 이 디바이스도 경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아이패드, iTV, 애플 TV, 또 갤럭시 탭, 갤럭시, 삼성 TV. 이제 경계 없이 그 사이에서 컨텐츠들이 무한히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PC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에 휴대 단말기, PC, 인터넷 서버, 뭐 다른 형태로 이제 노출되게 되니까 이제 뭐 TV에서도 인터넷이 쉽게 접속이 되고, 또 제가 웹에서 보든 모바일에서 보든 페이지를 바로 띄워낼 수도 있고, 되게 정보 전달도 쉽고 뭔가 좀 이렇게 통합되는, 아주 쉬워진다고 생각해야 되나? 가벼워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정보도 자꾸 그렇게 갈 겁니다. 또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블로그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그 웹페이지의 단순한 컨텐츠 정보 제공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하나의 리뷰 서비스처럼 가져온다는 거,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웹 1.0과 2.0의 큰 차이, 이제 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대형 광고주 중심의 수익 모델로 광고를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삼성이 제공하는 광고만 보게 돼 있는 사이트에서 보는 거하고 그런 필요 없죠. 그죠? 롱테일, 아까 얘기했죠. 애드센스라는 제가 운영하는 제 페이지에 있는 무한한 광고들이 CPC 형태의 모델로 제공됩니다. 클릭당 차지 퍼 클릭인가 뭐, 그래서 클릭하는 동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도 그 광고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작아도 그게 모이면 더 크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에 맞는 제일 인기 있는 뭐 장난감 레고, 이게 지금의 오늘의 핫 키워드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잘 찾지도 않는 몇몇 아이밖에 찾지 않지만 꾸준히 찾아지는 그런 스테디셀러의 컨텐츠, 이런 것들은 롱테일 광고로 광고비가 드는데 이게 더 80%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도 일회성, 비구조적인 그 단순한 덧글 형태 일회적인 컨텐츠였다면 이제는 이게 아주 핵심 역량이 됩니다. 컨텐츠가 정보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된다는 거. 다음 소프트웨어는 웹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응용 플랫폼 API, 오픈 API를 이용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락인, 로그인 해야만, 특정 트래픽을 사이트에 락인 시켜서 딱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사이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 사이트에서 한 모바일에서 만든 컨텐츠가 다른 모바일에서도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다른 회사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즉 블로그도 티스토리나 다른 사이트에서 올린 컨텐츠도 네이버나 다른 블로거들도 다 검색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고비용의 광고 일반 마케팅이 필요했다면 지금 바이럴, 구전 마케팅이 더 적합한,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매시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으깨서 하나로 뭉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합쳐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 CRS, 저는 이 다이나믹 패키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 예약 시스템, 이 우리 여행에서 말한 예약 시스템에 바로 이런 그 매시업 서비스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아까 구글 트래블처럼 예약 정보, 관광 정보, 그다음에 숙박 정보, 리뷰 정보, 이걸 통합시켜서 만들어낸 새로운 서비스. 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서비스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 허용하는 게 웹 2.0이었다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웹 2.0의 개념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공유와 개방, 그죠? 매시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참여와 생산, 집단 지성, 블로그, 그 다음에 소비 분산, 롱테일. 이제 딱 하나만, 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세 가지 공유 개방, 참여 생산, 분산 소비, 이런 방식의 구조가 웹 2.0에서 확산되고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몇몇의 소수의 공급자들이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웹 2.0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각자 내가 필요한 게이트가 any to any,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이 신디케이션, 제가 참 좋아하는 의미인데, 이게 그 일정하게 맞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저는 뉴스도 신디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매경에 그 개공 기자로 일을 할 때 저는 생각했었어요. 어떤 신디케이션이 필요하다. 미디어 하우스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여행 정보가 매경에도, 또 조선일보에도, 뭐 다른 잡지에도 똑같게 공급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이런 커뮤니티를 조직화 시키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냥 저런 매경에만 그냥 월급쟁이 일하는 게 편하다 생각해서 매경에만 전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서 좀 이런 신디케이션을 더 확대시키지 못했지만, 바로 그런 점이 이런 소셜 임팩트에 해당하고, 위키피디아, 블로그, 지식인, 이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또 블로그 등장합니다. 그죠?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앞으로 시대에는 이 블로그가 아주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더욱더. 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수단으로 기업 블로그 형태로 또 제공되는, 네. 뭐 이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웹 2.0 형태의 블로그로 서비스 되다가 또 웹 3.0 형태의 블로그로 바뀌겠죠. 지금 네이버가 뭐 모멘트라는 서비스도 하고, 뭐 포스트라는 서비스도 하고, 뭐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시도해 보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완전한 서비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때가 있겠죠. 네. 언론에 미치는 영향, 블로그, 팟캐스트. 또 팟캐스트라는 게 또 나온다. 그죠? 네, 팟캐스트. 여러분, 이 팟캐스트도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죠? 블로그와 함께 이 팟캐스트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 등장하는데, 일단 뒤에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웹 2.0의 수익 구조는, 이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이 페이지 뷰를 그 페이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광고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됐다면, 지금은 유입 경로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확대하기 위해서 구독, API 공개, 위젯 서비스 통해서 기본 수익 구조가 아주
달라졌다. 위젯을 깔아놓고, 이제 위젯도 잘 안 쓰죠. API죠. 주로 API입니다. 그죠? 공개 오픈 API. 위젯이나 RSS 서비스 구독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인 경우, 포털의 초기면을 거치지 않고, 컨텐츠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네. 특히 뉴스 사이트인 경우 RSS 피드를 도입해서 굳이 포털 사이트에서 RSS를 필요가 없죠. 왜? 꼭 그 사이트에 가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 그 검색되는 뭐 경제 뉴스, 증권, 부동산이라고 검색되는 결과들을 한 곳에서 보여주게 되면 정보 서비스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 광고 뉴스가 따라오는데 거기다가 이런 페이지 뷰나 유저 뷰 이런 광고들을 붙여놓으면 또 더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메인에 있던 광고 수익 노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웹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게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위젯 툴바 데스크톱 형태, 그 다음에 구글의 클릭당 과금, CPC 방식, 여기인데요. 광고 클릭당 과금 방식. 네이버에는 애드포스트, 다음에는 뭐 클릭스, 뭐 옛날 이름인데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팟캐스트가 새로운 콘텐츠 형태의 유통 채널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이나 개인과 같은 콘텐츠 공급자가 오디오 방송을 mp3와 같은 오디오 파일을 제공해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포스팅하는.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되면서 실시간 라이브 팟캐스팅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게, 특히 동영상 UCC, 그죠? 옛날에 판도라 TV, 곰 TV, 아프리카 TV, 요즘 아프리카 TV 잘 나가죠, 그죠? 이런 것처럼 UCC를 이용하는 광고와 마케팅도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단순한 제품이나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죠.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참여를 통해서 정보를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웹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끼리만 다수의 무리들만 했던 게 이제는 우리끼리 특별한 선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엮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딱 보여주면 아주 광고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로 바꿔가고요. 그래도 일시적이고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중요한 거래관계로 더 확대되게 됐고, 또 개별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정보 창출, 선택, 배열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맞춘 광고 기법이 바로 애드센스. 네. 구글은 애드센스, 네이버는 애드포스트라는 이름으로 클릭당 광고입니다. 완전히 해당 페이지, 이 구글 사이트에서 보면 구글에서 제가 뉴스 검색을 하나 해보고 뉴스로 가보죠. 뉴스를 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면 조선일보 사이트로 왔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광고, 여기 요거 있죠. 이 광고는 조선일보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광고예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광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만 비워놓은 거예요. 뉴스의 우측 탑엔 이런 광고를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홈페이지 구성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광고가 삼성 광고 한 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클릭하면서 누적되는 클릭당 광고 금액이 누적돼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오른 게 이제 이 팟캐스트입니다. 그죠? 원래는 애플사가 mp3 플레이인 아이패드와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으로 아이패드에서 주제별 뭐 뉴스나 중계나 뭐 이런 토론회, 설교 등 이런 걸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했던 건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 이 팟캐스트, 전문가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어떤 수익을 목표로, 내가 어떤 그 확대를 목표로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사이트에는 뭐 이런 이제 트립어드바이저, 트립잇, 뭐 버추얼 투리스트 이런 사이트도 있고, 또 요즘 와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많이 씁니다. 그죠? 블로그, 미니홈피, UCC 등등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죠. 그죠? 온라인을 통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커뮤니티. 뭐 이제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국내에 있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그죠? 네. 페이스북, 뭐 블로그, 트위터, 뭐 인스타 뭐 많잖아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와 소셜 미디어를 연결하는 일체의 방식과 기술을 총칭한다. 네. 이렇게 소셜 유저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커넥트와 애니웨어, 오픈 소셜, API 등등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죠? 뭐 이건 좀 지나가고. 그래서 그럼 웹 3.0이 뭐냐? 이걸 이제 정리를 끝내면 되겠다. 그죠? 웹 2.0의 차세대 버전입니다. 웹 1.0이 월드와이드 웹, www로 시작하는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던 정보들, 방송이나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았던 거죠. 근데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 플랫폼. 그죠? 3.0은 더욱더 나가서 개인화, 지능화된 웹, 인공지능으로, 나만이 좋아하는 것만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컨텐츠를 날 위해서 내 모바일에서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웹 1.0은 홈페이지, 쉽게 말하면. 그죠? 뉴스, 신문, 홈페이지죠. 2.0은 유튜브, 지금 우리 SNS 하고 있는 거, 블로그, 네. 이런 게 이제 2.0, 그죠? 세 번째, 탈중앙화. 이건 이제 또 새로운 개념입니다. 집중화된 권력과 데이터 등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유튜브, 블로그, 같은 블로그일 겁니다. 사용자가 읽고 쓰기, 실행, 데이터 소유 기능을 갖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화가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웹 3.0의 키워드는 탈중앙화다. 이제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된 것 같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NTF 등 메타버스 등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바뀌어갈 차세대의 인터넷 환경이 웹 3.0이다. 그 중에 저는 이 메타버스를 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두 다 이런 메타라는 큰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아바타와의 관계. 근데 이게 지금 아바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리얼 이미지로 바뀌어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카카오뱅크가 그 은행 동호회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돈을 빼면 그 나머지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돈이 빠진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탈중앙화,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소유권 또는 뭐 공유를 나눠서 공유해버리는 거라서 일방적으로 내가 정보를 줄 거야 말 거야가 아닌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나 받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런 웹 2.0, 웹 1.0 이전에서 웹 2.0, 웹 3.0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오는 과정, 이제 웹 3.0 탈중앙화라는 그 환경까지 바뀌어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블로그, 시작합시다. 형태는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네이버에서 시작하든, 뭐, 티스토리 하든, 다음에 하든, 뭐, 블로그, 구글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아마 모양은 앞으로 많이 바뀌겠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여행을 하든, 뭐 여행에서 응용된 걸 하든,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그 웹
6.0.3.0 시대에는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공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할 테니까 그 강의에 올라가면 보시고 또 나름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냥 그 LMS에 글을 남길 수 있으면 거기 남기고, 안 되면 뭐 우리 톡에다가 한마디씩 남겨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소감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